주제 생각나는 거 있어? 네. 10초 동안 생각해봐. 야, 에어컨 튼 거 아니야? 응. 아, 더워? 뭐 없는데. 그러면 재밌게 읽은 책 2로 하자. 재밌게 읽은 책 2? 소설. 저번에 나 뭐 했냐?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거랑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 안 나. 뭐지? 3개 했잖아. 응. 뭐였지? 그때 하나씩 했었나? 3개 있었던 것 같은데. 각자 3개씩? 각자 3개씩 했을걸?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안 나는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랑 뭐가 또 있었는데. 딴 거 하지 뭐. 그러니까 다른 책 하면 되니까. 한 2권쯤 생각해서 한 권 해도 되고. 책 이야기나 하자. 책 얘기. 요즘 소설책을 안 읽어갖고. 아무나 읽은 거 해있나? 평생을 읽어왔는 요새 안 읽은 게 뭐가 대수야. 이제 존댓말 컨셉 그냥 버리고 편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네. 예. 생각 안 나? 책이라. 그러면 논픽션? 논픽션도 돼요? 다 되지. 한 30초만 생각해보고 생각나면 얘기하자 먼저. 저번에 안 읽은 책 얘기가 나 생각났어. 그 읽은 지 별로 안 됐고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데이비드 맥레인의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아? 뭐 재밌어요. 뭐 사기꾼 얘기 아니면 제대로 돼? 사기꾼 얘기가 아니고 살짝 기질은 좀 있지만 그치. 아니, 뭐 그런 류의 책이 다 그렇듯이 그치. 다 자기 주장을 쓴 거지. 맞아. 근데 뭐 이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바꾼다는 게 네. 쉽지 않잖아. 네, 맞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뭐 자기 아빠인가? 그 사람의 생각을 너무 바꾸고 싶었대. 아빠가 막 이상한 거를 자꾸 믿어가지고 그게 아니다. 사이비? 뭐 이런? 그냥 뭐 정치였던 것 같은데 뭐 가짜뉴스 이런 거? 그런 거에 너무 속아갖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계속 하는데 근거를 대가지고 이게 막 그런 뭐 논리적인 접근으로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결국에는 다 포기하고 어느 날 그냥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게 막 아빠가 틀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너무 걱정된다 그랬나?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빠의 마음을 돌렸다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해요. 아주 좋은 방법이네. 일단 감정을 먼저 공감해줘야 상담의 시작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길어요. 되게 진짜 길어. 몇 페이지인데? 한 500페이지 넘어가는 것 같았어.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어차피 내가 말한다고 남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논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막 근거를 대고 설득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사실을 제시한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나를 적대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사기의 시작이네. 그쵸?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바꾸도록 유도해라. 당연하지. 이런 게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또 이유가 무엇인가? 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이렇게 해서 자기 주장과 그 자기만의 그 논증 그거에 대해서 점점 스스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주장에 대한 메타인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이 책의 제목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좋네.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랑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막 무조건 자기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친밀하게, 절대 적대하면 안 되고 같은 편으로서 정말 궁금하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지 그냥 막 너 틀렸어 이 새끼야, 너 생각 고쳐 먹어, 이거로는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너 틀렸어 이 새끼야. 생각 고쳐 먹어. 그치.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대화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너 틀렸어 이 새끼야 고쳐 먹어잖아. 아닌데?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를 논증해서 격파하려는 그런 대화가 흔하단 말이죠. 논증의 끝은 전쟁으로 이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전쟁을 거는 거잖아, 그냥 논증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방어 기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렇게 논증을 걸으면 이 새끼가 왜 나가 틀렸다 그러지? 미친놈인가? 막 이게 거기서는 그 자신의 가치관이 내재화되어 있으면은 가치관 자체도 자신을 여기기 때문에 그 해당 가치관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신체에 대한 위험과 똑같이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가치관이 공격당하면 그 투쟁 도피 반응 있잖아. 그렇게 막 긴장하고 근육에 혈류가 흐르고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공격적이 되고 그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 논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되었고 설득하겠다고 그렇게 논증하는 거는 서로 좀 그 합의된 기준이 있을 때 약간 그 뭔가 토론할 때 그런 거에서나 효과가 있고 실제로 우리 그 인간관계에서 그 일상에서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책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재밌게 읽었어요. 잘 봤네. 나 하나 했으니까 이제 네가 해. 또 생각해 볼게. 알았어. 과제 끝내는 그런 거야? 네 말에 뭔가 도중에 코멘트 달 게 있었는데 해. 일단 네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서 듣다가 까먹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코멘트 해. 좀 하자면 남의 생각은 별로 바꾸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어렸을 때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전 어렸을 때 인간을 안다는 게 좀 우스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린애든 어른이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너도 알다시피 좀 성질이 불같은 면이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그랬었지. 다혈질의 면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을 거 아니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걸 깨달았지. 그 성격으로 인해서 그걸 오히려 더 깊이 깨달은 거지. 어떤 사람이든 절대적으로 고유한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 타인이 어떻게 한다고 고개를 처박게 해서 물을 마시려고 해도 안 마시면 안 마시는 거니까 본인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람의 모두 그런 게 있고 그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 혹은 부모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영리하게 행동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뻔히 보이는 어떤 재정적 파탄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면 뭐 그걸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면은 차라리 내가 안정적인 뭔가 저금을 해놓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뭐 예를 드는 거지만 그러니까 남을 못 바꾸니까 내가 바뀌겠다 이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야지 뭐. 건강한 사고방식이죠.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아니면 뭐 진짜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예전 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쟁을 해라라는 것처럼 좀 끝까지 좀 해볼 필요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거는 그 모든 내가 말하는 자극들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큰 자극을 주려고 이렇게 좀 크게 말을 한다던가 센 표현을 쓴다던가 이런 거 자체는 그냥 야 네가 생각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해봐라. 지금 생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생각 좀 잘못하고 있거나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 생각 다시 해봐라. 그거 맞냐. 이 말을 좀 돌려서 하는 거기도 하고 내가 뭐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거니까 친구든 부모님이든 뭐든 아무튼 그랬고 지나가고 책이라 SKT 얘기는 하지 뭐 또 SKT 얘기를 한 적은 없었지. 내가 저번에 그걸 말했다. 뭘? 저번에 SKT를 했었다. 그랬나? 어려한담 얘기하지 마. 오래한담도 했었다. 안 했잖아. 그때 그 몬테크리스토랑 SKT랑 오래한담 했던 것 같아. 아니야, 네가 무슨 오래한담 했어. 오래한담 얘기했는데 한 적 없어. 아니야 했어. 그런가 다른 데 했나? 다른 거 했겠지. 치맨가 봐. 아니면 잠깐. 뭔데? 뭐지 뭐 저번에 한 거. 안 했나 보지. 그냥 한 번 더 해 그럼. 재미있게 읽은 소설 혹은 감명있게 읽은 소설이고 첫 번째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소설이 감명있게 읽은 소설이 좋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도 적응이 잘 두 번째 이유는 한 가지 설계 글 그중에 의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그랬던 것 같아요. 향수에서 뭐가 우리 한 권씩밖에 안 했네. 유기고 싼거 찍은 거 봤더니 좀 적발적이에요. 이거 두 개는 맞네 SKT 했네. 우리 A씨에 주셔서 네. 그래요? 네, 제가 있어서 네. 못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저는 저도 웹소설을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읽고 있는 건 딱히 없고 대충 저는 하얀 글 그러네. 오래한담 안 했구나. 하얀 글을 얘기해요. 그리고 혹시 드래곤레이드 그 말씀 다시 드래곤레이드 했구나. 이거 두 개는 제 취향이긴 한데 추천드려요. 하얀 글을 그냥 약한 사람이 그러면 SKT 얘기를 해야지. SKT. 네가 하얀 늑대들 얘기를 했었어. 가물가물한데. 응. 해.
난 기억 안 나서 그냥 SKT는 그만했어. 네가 처음 읽은 판타지 소설이지. 그치, 네가 빌려줬었으니까. 4학년 때인가? 응, 2학년 때인가? 아니, 내가- 2학년 때는 소설 안 읽었어. 안 맞아. 와봤지. 내가 4학년 그쯤 읽었으니까 처음 만화책을 읽다가 이제 책방에 갔는데 만화책을 다 읽어가지고 세상에. 어쨌든 다 훑어봤고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었으니까 옆에 있는 칸으로 넘어갔는데 판타지 소설이 있어서 읽었고 그때 처음 읽은 게 그랜드 위자드였고 그 좀 나중에 읽은 게 뭐 정령왕 일키네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SKT는 조금 후반부에 읽었지 한 5학년 때 읽었었나? SKT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판타지 소설의 1세대 소설이고 네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 가지 한국 판타지 장르 소설 업계에 1세대 소설들은 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죠. 지금의 판타지 소설을 쓰는 작가들을 모두 다 키워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가장 주가 되는 재료들일 거고. 김철곤이라는 아저씨는 뭐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도 뭐 하고 있을걸? 뭐 하고 있어. 근데 그 웹툰, SKT 웹툰 런칭했다고. 재밌겠다. 별로 재미는 없었어. 그림체가 별로였어. 그 SKT 특유의, 그러니까 소설을 웹툰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진짜 어마어마한 대작가, 대그림쟁이 뭐 그런 사람이 붙어서 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SKT 내용은 너도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그냥 어떤 호스트 예쁘장한 예쁘장한 주인공이 이제 기사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내용이죠. 앤디미온이라는 이름의 금발을 한 남자의 예쁘장한 청년, 미청년이 주인공인데, 네, 여기서 너도 미청년이지 뭐. 근데 그게 지금 읽으면 조금 뭔가 안 읽힌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더라. 네가 이미 한 번 읽었잖아. 아니 그 뭔가 어색해. 뭔가 좀 막 네 글솜씨가 늘어서 그래. 이런 말하면 좀 그렇게 좀 약간 촌스러워. 네 글솜씨가 늘어서 그래. 나 그렇게 못 쓰는데. 그때도 SKT는 SKT였고 지금도 SKT는 SKT지. 뭐 늘 말하지만 현대 대중예술의 수준은 아직까지 완성적인 단계에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장르 소설, 서브컬처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80대부터 10대 애들까지 다 읽힐 수 있게끔 작품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구나. 특정 독자만 읽을만 하고 이 소설이 10년 뒤, 100년 뒤에도 가치를 가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오라는 대답밖에 나올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SKT도 그런 틀이나 한계를 넘진 못한 작품이고요. 내가 쓰고 싶은 건 이제 그런 작품이지 어떤 대중 예술 같은 색채를 띠면서 100년 뒤에도 클래식 소설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은 거지.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가 쓰고 싶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재미없는 내용, 교육적인 내용들을 담겠다. 네, 그거에 이제 디테일들, 이제 외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가장 재미있는 10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오로지 재미만을 위해서 봤던 그런 서브컬처들 거기서 재료를 가져와서 외부 이제 옷단장 꾸밈을 하겠다. 하지만 거기 내부의 내용은 내가 클래식한 소설들이 따지는 가치인 그런 것들 어떤 인간의 그냥 내 진솔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나 내가 살면서 느꼈던 것들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 이런 것들을 담겠다. 내가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어떤 사람한테 얘기로 하라고 해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진솔하고 교육적인 내용들 가치 있는 내용들을 담겠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순수 문학 쪽도 조금 보긴 봤죠. 거의 다 판타지 소설을 보긴 봤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본 다음에 내 안에서 세탁기 통돌이 이제 돌리듯이 한번 돌린 다음에 분해를 해내고 이제 레고 블럭 마냥 한 피스 한 피스씩 꺼내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당신도 그럴 테고 작품이라는 게 자기가 본 데서 결국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SKT는 주요 재료 중에 하나였죠. 어쨌든 판타지 소설로서 이제 순수 문학적인 느낌을 좀 풍치를 좀 내려고 시도했던 작품들이니까 그게 사실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이후에 작품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팔리니까 그렇게 비슷하게만 써가지고 팔아먹겠다라는 시도를 한 거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없었으니까 개척자가 없는 셈이고 예전에 너한테는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국 판타지 소설 거기 리뷰 글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기자인지 소설가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쓴 리뷰 글 첫 문장이 그거였거든. 이제 한국 장르 소설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1세대 작가들 가리키면서 개척자들 황야에 서다 뭐 이런 소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이 있었거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걔가 멋진 척하네. 되게 좀 중년의 무슨 기자나 뭐 글 많이 써본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 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장르소설들 역사를 쭉 읊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맞는 말이고 어떤 분야를 가든 개척자들이 이제 갖는 의미는 남다르기 때문에 2세대, 3세대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누가 가장 많이 만들어냈느냐를 따지면은 1세대인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이제 2세대, 3세대인 사람들이 그만큼 창작을 해내면은 이제 1세대와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왜냐면 1세대 사람들이 해놓은 토대 위에 서는 거기 때문에 업계가 그만큼 더 부흥하기도 할 거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어쨌든 SKT는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장르 소설들 중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전에 드래곤 라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필력이 수려하죠. 재밌었어. 필력이 수려하고 만약에 당신이 소설을 처음 쓴다고 하면은 SKT만큼 쓰려면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 10년, 20년 그렇게 써야 쓸 수 있겠죠. 필력 정도는 뭐 재밌지. 아주 많이 소설을 써보거나 재능이 뛰어나다거나 남들이 한두 시간 할 때 뭐 10시간, 20시간 생각을 하고 글을 쓴다거나 이런 사람들이면 쉽지 않구만. 뭐 훨씬 빨리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너는 잘 쓰고 그만큼 족밥입니다. 뭐 나에 비해서나 족밥이지. 인정합니다. 존나 잘 쓰지. 어쨌든 그래서 친구를 하는 거고 족밥입니다. 뭐 글 때문에 친구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쓰니까 내 관심사를 너랑 공유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족밥입니다.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뭐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 족밥입니다. 뭐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줄 것도 없다. 어쨌든 나중에 생기면 요청해라. 뭐 글 써서 팔라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SKT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제 김철곤 아저씨는 되게 못생겼어요. 와, 인신공격. 뭐 어때 내가 볼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내 댓글 단다 이제 그 사람. 안 달걸 있는 줄도 모를걸 뭐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복서처럼 생겼어요 약간 복서? 약간 턱도 좀 이렇게 각져? 얼굴이 좀 이렇게 각지게 생겼고 파이터? 좀 복서처럼 생겼고 요리 잘하고 돈 많이 번 거 같고 SKT 써가지고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기행 뭐 음식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 뭐 술 먹고 약간 이러고 다니는 거 같고 딴 소리긴 한데. 난 공부하기 싫거든. 근데 어, 먹고 살려고 억지로 하는 거란 말이야. 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말했잖아 그 사람은 SKT라는 자본이 있잖아 지금 건물주인 거 아니야 아, 그럼 너도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피똥을 싸야 될 거 아니야 그렇군. 그 사람이 SKT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피똥을 쌌겠어 그런가? 쌌겠지 하여튼 부럽다는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계속.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예쁜 사람이 꼭 예쁜 미적 기준을 가지진 않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뭐 가상의 판타지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예쁜 미형의 캐릭터들을 그려내기도 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쁜 만큼이나 아름다운 미적 기준이나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뛰어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던가 뭔지 알겠어. 뭔 소린지 알겠어. 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초미형의 남자 캐릭터라던가 근데 엄청- 미켈란젤로도 음, 키가 작았다 그러잖아. 몰라. 그렇대. 막 엄청 그 미술 대가들도 막 그렇게 개쩌는 거 만든 거 치고는 그렇게 막 예쁘지 그러니까 않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술이란 거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결여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결핍. 넌 결여가 많은 놈이야. 돈이 없어. 일단 돈이 가장 큰 결여. 아니 인간적인 결여. 와. 그게 예술의 부끄럼 많은 생애를 살았어. 맞아. 그 사람은 좀 잘못 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예술을 쓴다는 건 자기 인생이 존나게 힘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술가로서 진짜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을 만큼 위대한 작업물을 만들었다? 그 사람 인생이 진짜 피똥 싸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게 전에 긍정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절망적으로 가는 거고 이겨내면 남들이 봤을 때도 좀 잘 사셨네. 호상이네. 약간 이런 말 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보통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말년을 행복하게 잘 사시긴 하셨죠. 그러니까 좀 내면의 단단함 같은 게 좀 있으니까 뭐 자살하지도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모두 잘 버텨내고 단단하고 이겨냈다지만
괴로운 건 누구나 그렇듯 있는 거고, 예술가라는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수천 시간을 글만 쓰고 있는 이상한 일을 하는 그 인간들은, 작가들은 그만큼 이상한 일을 삶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앉아가지고 수천 시간 돌만 들여다보고 깎고 있는 그게 얼마나 미친 짓거리입니까? 네, 근데 그런 일을 할 만한 어떤 반대급 부대는 사연이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어쨌든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떤 결여를 가진 사람이 반대급부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면은 김철균 그분은 뭔가 미용에 대한 결여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자기 기준이 또 세고 또 수려하겠어. 근데 또 재밌어. 근데 드래곤 레이디도 존나 개꿀잼이. 안 봤어. 근데 그분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막 여주인공을 다른 남자랑 붙어먹게 해요. 억지로. 아 그래? 좀 막 뭐랄까 정신이 피폐해져. 맞잖아. 보면은. 결여라고. 아,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 그만큼 좀 현실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도 될 수 있지. 아니 근데 기분 좋으려고 보는 책인데. 말했잖아. 그래서 삶은 고통. 이런 게 있다고. 아니야, 나는 웹소설에서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 나는 뭐 어쨌든 해피엔딩을 쓰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그치.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지만은 못하는 인생이기도 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서 어린아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오는 거고, 세상은 그쵸, 허술하고 망가져 있고 어른들은 비통에 찬 울부짖음을 내뱉으면서 간신히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게? 그런 뭔가 여주인공이 좀 망가지는, 좀 나쁜 일을 당하는?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사실.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잘못된 그 정신, 어떤 학적으로 말을 하면은 어떤 잘못된 인식과 의식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지.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잘못된 일을 당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일이고, 네. 본질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타자랑은 관련이 없는 거고, 지가 똑바로 잘했어야지. 여자 주인공이 지 인생이면 지가 똑바로 잘했어야지. 와.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도와주지 못했다고 해서 네.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고, 네. 거기서 뭔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네. 그렇게 해서 남자도 어떤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지 혼자서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야지, 인간이 태어났으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애초에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거 가지고 남까지 같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가 심층 심리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그 피해자인 것처럼 당하고 있는 그 여주인공의 심리도 그렇게 착하지만은 않다. 아니야, 그 드래곤 내 주변 레이드에서 걔가 막 어쩔 수 없는 그 뭔가. 그거는 그냥 소설적으로 이제 겉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정말 심층 심리학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 바라보자면- 김철근 전시한테 그러지 말라고. 또 김철근? 어. 이상한 사람이라니. 작가들은 대부분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술가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네. 어떤 부분에서 특출난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또 그만큼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너무 그거를 신성시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야, 이거 렌스 같지 않냐? 잘했어. 잘했다. 훌륭해.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수술을 했을 때. 다음 편도 열심히 쓰도록 해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철곤 아저씨는 본인은 복사처럼 생겼지만 그런 외형을 가졌지만 어마어마한 미술가들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미적 기준이 굉장히 수려한 사람이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제 공들여서 만들어낸 작품이 SKT인 거죠. 전체를 보면 이제 초보자가 이제 돌을 깎으면 되게 투박한 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저기 단면들 이렇게 삐뚤어진 데도 나오고, 투박하게 이렇게 각진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SKT는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하자면 돌 조각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물결치는 커튼 같은 걸 이제 조각을 한 것처럼 유려하게 잘 만들었고요. 네, 아날로그의 손길로 이 정도 만들었으면 굉장히 잘 만들었지라고 할 만한 그런 부드러움이 있는 작품이라서 그게 늘 또 상반되는 건데, 거친 걸 많이 알고 인생에서 많이 겪었던 사람이 부드러움을 또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김철곤이란 남자 작가가 어떤 여성 작가들의 못지않은 그런 부드러움과 유려함을 잘 표현을 해냈기 때문에. 그건 리얼임. 처음에 여자가 쓴 것 같은 부분도 있어. 그지? 그래서 내가 잘 썼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레퍼런스로 삼은 거고. 어쨌든 남자 작가는 그걸 일단 목표로 삼아야 해요. 어쨌든 남자 작가가 부드러움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은
남자가 갖고 있는 어떤 강인함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 단계에서의 이야기이고요. 여성 작가도 남자 작가처럼 여성스러운 반지. 어떤 어. 치밀한 구성, 디테일, 방대한 세계관, 힘있고 정력적인 필체, 문체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또 여성적인 부드러움이나 연결성 같은 걸 자기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된 다음에 2차적으로 할 심화 단계의 일인 거고 어쨌든 그런 점에서 김철곤 작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유머러스한 게 굉장히 그 사람의 큰 장점이라서 늘 말하듯이 어쨌든 인생은 어떤 고난을 당신이 피해갈 수는 없어요. 당신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고난이란 건 절대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인생의 어떤 내용이 되는 건데 네, 인생의 1장, 2장, 3장, 4장, 5장 전체 내용을 채우는 게 그게 되는 건데 그런 데서 이제 긍정성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머러스함도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냥 한번 웃고 만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냥 실제로 웃으면 좀 마음이 풀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런 유머러스함이 사람의 인생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도움을 굉장히 주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엄청 여리여리하게 생긴 호스트 호돌이라고 하나? 뭐 어쨌든 몰라. 뭐 어쨌든 그런 속어 멸칭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아, 호빠. 어. 아, 어쨌든 뭔 소리냐 했네. 근대 르네상스 시기 정도의 분위기에 마법과 과학이 공존하고 있고 아직 세상이 완벽하게 좀 정돈되진 않은 그런 세계관 속에서 기사들이 있고 마법과 네 그런 것들이 다 활개치는 이제 근대 판타지, 로맨스, 액션, 재밌다. 서사시 같은 글입니다. 여러 가지를 섞었고 뭐 로맨스 소설이라고 해도 좋고 뭐 그냥 서사시나 성장 소설이라고 해도 로맨스도 좋고 있지.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잘 섞었기 때문에 이제 앤디 메온이라는 미청년이 능력도 없으면서 구덩이를 기어 올라오는 남자 그것처럼 이제 하얀 늑대들이랑도 마찬가지지. 능력도 없는 놈이 이제 어떤 자신감, 긍정성, 꿈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이제 기어 올라오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내면적인 근원이 또 어떤 그런 유머러스함, 농담 이런 것도 되는 거고 많이 그래서 웃긴 글이고요. 그냥 웃고 지나가기 좋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잘 이겨냈더라 하는 뭐 그런 소설로 끝나기도 하고 마지막이 비극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한 11권, 12권쯤에 갑자기 확 반전되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알테어? 응. 그 무슨 사신? 현무. 그게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걔는 뭐 음. 주인공은 다른 기억을 잊어버린 지 여자친구랑 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베아트리스. 어쨌든 그렇게 좀 약간 비련의 로맨스 소설처럼 좀 끝나는 면도 있고요. 뭐 여러모로 재미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창작이나 판타지 소설 쪽 어떤 이야기 만드는 쪽을 하고 있다면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만한 충분한 레퍼런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말했듯이 결과적으로 말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수작이냐 좋은 작품이냐 클래식이냐 한다면 분명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기술 같은 걸 흡수하는 면에서는 그 정도면 클래식이지. 아니야 클래식은 아니고 나만의 클래식 가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스케이트를 보여줘도 클래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어떤 어려울 것 같아. 기술들이나 그런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 어떤 어린 마음에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글 때문에 어린애들이 또 그럴 수 있는 거긴 한데 더 발전한 글들이 계속 나와야지. 네, 뭐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쓸만한 소설이죠. 재밌게 봤고 줄거리에 대한 내용을 별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스포지 그럼. 스포를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SKT가 스왈로우 나이츠 테일즈라고 이제 제비들, 호스트들이 이제 기사로 이제 많이 활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겠지만 치밀하게 잘 짜여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한 12권 정도 되는 분량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야, 그 12권이나 됐냐? 응. 존나 많네. 내가 지금 비련의 시나리오를 12권 거의 다 써가고 있는데 아직 진행이 반도 안 됐어. 그런 유머러스한 1세대의 판타지의 명작이었습니다. 줄거리는 찾아보세요.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네요. 다음 거 해라. 없는데? 나 기억 안 나는데. 하나 더 해. 뭐 읽었지 내가? 읽은 건 존나 많은데 기억이 안 나. 저 핸드폰에 노트가 있거든? 나 그 책 읽은 거 정리한 노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책이. 저 핸드폰에? 저기 있어. 아니 뭐 찍는데 뭐 한번 기억해 봐야지. 뭐가 있을까? 뭐 판타지 소설을 읽었던 거? 아니 그냥 책.
저기 적어둔 게? 그냥 그냥. 뭐 책 요즘 그냥 책 있잖아. 논픽션 책. 소설 같은 거 말고. 소설 사실 잘 안 읽어갖고 요즘 그것도 중요하지. 다 그냥 논픽션만 읽어. 나는 그 뭐야 심리학 책, 뇌과학 책 뭐 그런 거 많이 읽거든. 생각났다. 그 욕망의 진화라고. 누가 쓴 거야? 이름 까먹었어. 데이비드 어쩌고라는 데이비드 부스. 데이비드 부스라는 그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게 유명한 책이요?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고전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전부 쉬쉬하지만 성과학이라는 그런 섹스 사이언스라는 그런 과학 분야가 있어요. 이게 남녀 간의 그 욕망, 성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그냥 그렇게 칭하는데 중요하지. 데이비드 부스라는 사람이 욕망의 진화라는 책을 썼을 때가 이 성과학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만든 거예요. 그 분야를. 그런 책이 있죠. 욕망의 진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남자는 지배하고 싶어하고 여자는 지배받고 싶어한다. 이거를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건데 사실 이 피지배 욕구, 지배 욕구는 남자한테 몰빵돼 있고 여자한테 몰빵돼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있겠죠. 그렇죠. 남자도 피지배 욕구가 있고 남자도 여성성이 있잖아. 그렇죠. 남성성 한 70, 여성성 30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자도 피지배 욕구가 있고 지배 욕구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성선택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여자는 어떤 남자한테 끌리느냐, 좀 이렇게 지배하려는 그걸 알파남이라 그러잖아요. 조금 세 보이고 뭔가 그 공격적이고 뭐 거지 같은 단어긴 한데 아무튼 또 뭔가 좀 잘나 보이고 그런 남자한테 여자가 끌리고 남자는 어떤 여자한테 끌리느냐, 좀 순종적이고 뭐 지배받는 거를 거부하지 않고 조금 말을 잘 듣는 그런 여자한테 끌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 보편적인 경향이고 아까 말했듯이 모든 개체가 그렇게 피지배욕구, 지배욕구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개인으로 들어가면 다 이렇게 소용없는 얘기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남잔데도 막 지배받고 싶어하고 조식남. 여잔데도 막 지배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육식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어. 당연하지. 그런 욕구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장장 800페이지에 걸쳐서 하는데 사실 그 뭐 피지배욕구, 지배욕구 말고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명 깊게 읽었습니다. 왜 남자는 여자한테 끌리느냐? 왜 여자는 남자한테 끌리느냐? 이거를 좀 알고 싶다면은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성과학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데이비드 부스를 시작으로 다른 과학자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킨제이 보고서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들어는 본 것 같은데. 킨제이 보고서가 책은 아니에요. 논문인데 이 킨제이, 알프레드 킨제이 여사님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벌을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어느 날 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벌들의 성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막 하는 거지? 이것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잠깐 벌을 미뤄두고 그 남자 여자에 대한 성선택, 남녀 사이의 성선택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것도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 욕망의 진화랑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남자는 지배하고 싶어하고 여자는 지배받고 싶어하고. 그치, 남자랑 여자는 다르지. 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났다. 남자의 성욕은 좀 단순하고 여자의 성욕이 좀 복잡하다 그랬어요. 남자는 이 시각적인 거에 약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손을 남길 수 있는 여자는 모두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린 여자, 아니면 임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여자,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약간 몸매가 좋다거나 가슴이 크다거나 엉덩이가 크다거나 그런 신호를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반응을 합니다. 남자의 그 심리 상태랑 이 몸의 흥분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몸이 흥분하면 심리가 흥분하고 심리가 흥분하면 몸이 흥분해요. 그런데 여자는 이게 달라요. 여자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함부로 관계를 가지면은 큰 손해를 보거든요. 왜? 자기 에너지를 써서 아기를 품어야 되고 만약에 이 남자가 사라지면 자기 혼자 이 아기를 보호하면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선택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그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좀 안정적으로 좀 거르는 남자를 거르는 여자만 계속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여자의 후손인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갖게 되냐. 남자는 그냥 쭉방거리면 다 흥분해서 달려들고 여자는 엄청나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흥분은 심리적인 흥분과 그 몸의 흥분이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여자가 그 뭐랄까 전두엽을 많이 써요. 그 자기가 미래일을 네, 생각하는. 미래일도 생각하고 몸에서 흥분이 느껴져도 이거를 그 흥분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건 남자도 사실 배양해야 하는 능력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제대로 된 남자 새끼라면. 그게 진화 심리학적으로 남자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고 여자는 이게 디폴트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그 네. 남자 작가의 장점이 있고 여자 작가의 장점이 있는데 후천적으로 반대의 것을 흡수해야 대가가 되고 좋은 기술자가 될 수 되게 있다는 잘 듣고 것처럼. 흡수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가 그 훨씬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막 그 실험도 하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가서 졸라 잘생긴 남자가 오늘 밤 저랑 잘래요? 저희 집으로 올래요? 데이트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래요는 당연히 여자가 잘생긴 남자가 물어도 0%, 집으로 갈래요는 6%, 데이트 할래요는 94% 이렇게 나오고 반대로 쭉방거리 남자한테 가서 오늘 저랑 잘래요? 저희 집에 갈래요? 데이트 할래요? 하면은 이게 잘래요가 거의 100%. 이거는 뭐 그냥 좀 그럭저럭한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죠. 뭐 이걸 읽고 뭐 깨달은 점이 있다면은 역시 여자한테 접근할 때는 시간을 들여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단순한 깨달음.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접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거겠지.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거든. 그냥 들이댔거든요. 어떻게 했는데? 자기 마음이 제일 중요했던 거지. 상대를 생각을 안 하고 막 들이댔던 기억이 조금 있어요. 조금? 많이 있어요. 쓰레기라고 하진 않을게. 뭐 그때는 뭐 그냥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거를 대체 누가 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막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한테 막 당신이 남자고 그 사람한테 막 사랑 고백을 하고 싶어요. 참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여자면 어떨까 라고 잠깐 생각을 해보고 여자는 그 많은 단계를 거쳐야지 사랑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 사랑 여기에 취해서 수없이 잘못된 일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얘가 말하는 거는 사랑을 하는 쪽의 방향성인 거 아니야. 어떤 사람한테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을 취하고 결합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단계를 잘 거쳐라라는 거잖아. 그거는 뭐 사귈 때의 일이고 일단 접근할 때. 그러니까 결합이라는 게 육체적인 결합 아니라 어쨌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뭐 연인 관계가 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거잖아. 근데 뭐 꼭 신중하게 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뭐 연인 관계가 되는 것만이 세상의 길인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되면 좋잖아요가 그렇게 살아서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 뭐 저렇게 쭈방거에 있어. 아주 마음에 들어. 고백하고 싶어. 참으라고. 좀 천천히 해보라고. 그게 그 말이지 뭐. 그러니까 굳이 천천히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에겐 자유가 있다라는 거지. 남자에게도. 아니 지금 지금 좋아서 죽겠는데 뭐 하지 않아도 될 자유 그런 거 없어. 이 눈까지 돌아가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정상적인 남자 새끼라면 남자 새끼도 기본적으로 그런 전두엽을 쓰는 방법을 익게 된다고. 정상적인 남자 새끼라면 사랑에 빠졌는데 그게 보여? 안 보이지? 사랑이라고 모든 걸 다 퉁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막말로 그렇게 해서 애 싸질러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그 애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을 질 건데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며 PM 잘해. 그 여자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며 거기까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늘 생명을 건드리는 일인 건데 살인이랑 강간이 제일 큰 죄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성광에서 살인 강간까지 가는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원리적인 개념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생명을 건드리는 죄가 실제 형법에서도 가장 큰 죄로 나타나고 있다. 그거는 그래요. 조심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여자한테 가지 말래. 그만둬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간 다음에 어떻게 살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아직 똑바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랑을 당장 성공시킨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이 책 얘기하라고 그러고 책 얘기하니까 바로 도덕 꺼내네. 뭐 어쨌든 마저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살인
안 한다고. 함부로 왜 다 범죄자 취급해. 정말 사랑해서 갔을 수도 있잖아. 정말 사랑이면 그냥 놔주는 것도 사랑이야. 아, 그치. 놔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놔주는 것도 사랑이야. 나의 사랑이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온전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사랑이고. 어쨌든 그래서 함부로 원치 않았는데 생명을 만드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 너한테 한 얘기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누군가 인생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틀어지고 그 생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이제 원치 않는데 생명을 아무렇게나 탄생시키는 거나 원치 않는데 아무렇게나 생명을 없애는 거나 똑같은 중범죄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선택을 잘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하여튼 뭐 이런 무거운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의 진화를 읽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조금 이 남녀의 차이를 알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은 뭐 당신의 사랑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이제 남자가 뭐 주먹을 잘못 놀리면 안 되고 혀를 잘못 놀리면 안 되고 자기 성기를 잘못 놀리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 그래서 가끔 이제 인터넷 같은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그런 뭐지 나쁜 일을 하는 이제 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관계하고 이렇게 막 놀아나고 여러 명이랑 이렇게. 아, 그쵸. 여자도 조심해야 돼요. 남자가 음. 그 육체를 사랑하는 거는 그 심리적 사랑이랑 좀 다르다. 얘는 싸지르고 튀면 그만이거든요. 진화학적으로도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제 남자들 이라면 사실 그렇게 싸지른다는 건 사실 총을 맞아도 할 일 없는 할 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책임감 없이 싸지를 거면은 총을 맞을 수도 있다. 예? 총을 맞아도 된다라는 각오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이고, 여자가 볼 수도 있지. 아, 근데 욕망의 진화는 그 뭔가 그러니까 남자 새끼도 전두엽을 써야 되고 여자도 전두엽을 써야 된다. 늘 누구나. 그렇죠. 여자는 착각하면 안 되고 예. 남자는 좀 자제해야 된다. 남자도 사람 새끼라면 생각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거를 뭐 대충 읽어갖고 네. 많이 너무 대충 읽기도 했고 오래전에 읽어갖고 그보다 더 풍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니까 한번 꼭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사춘기 때 너한테 얘기한 적 있나 모르겠는데 야한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재밌겠다. 근데 이제 야한 만화를 봤는데 너한테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야한 만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무슨 일본 어떤 작가가 쓴 건데 이제 어떤 남자가 시골에 내려갔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있는 젊은 여자들이 다 자기한테 꼬여가지고 막 너무 이렇게 구애하듯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인기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랑 자게 되고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쪽에서 또 이렇게 막 꼬드기듯이 이렇게 하니까 갈빵 맞겠네. 거기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러다가 막 오락가락 하다가 나중엔 이 한 명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얘한테 가야 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을 결정하고 가는데 얘 말고 다른 관계를 가졌던 혹은 가질 뻔했던 그 여자애가 지금은 너를 그냥 놔주는데 그렇게 막 와리가리 하면은 칼 맞아도 할 말 없다 라는 말을 대사를 치는 거야. 야한 만화 중간에. 근데 그게 포르노라고 볼 수 있는 그 야한 만화의 스토리 안에 들어갈 전혀 이유가 없는 컷이랑 대화거든. 그냥 사람들을 마비시켜가지고 팔아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 갑자기 작가가 지 혼자 성인 만화를 그리다가 현타라도 왔는지 그런 대사를 써놓은 거야. 왜 그랬을까? 그런 대사를 갑자기 써놓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걸 보다가 만약 이렇게 욕망대로 막 살고 다니다가 칼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라는 교훈을 얻었지. 칼 맞을 수. 그래서 사람 새끼라면 다들 남자든 여자든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지? 무슨 인터넷에 글 같은 거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가짜뉴스 이런 것도 워낙 많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어느 미국의 무슨 대학교 이런데 이렇게 여자애들 막 자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 떨어져가지고 올라오고 이러면 이제 무슨 불량 서클 약간 이런 남자애들이 막 가가지고 함부로 막 접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이런 위험한 일이 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만약에 나랑 아는 관계에 있는 여자애라거나 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함부로 남자가 싸지른다는 건 그건 총을 아무데나 쏴갈기는 거랑 비슷한 일이다. 생명을 함부로 만드는 거나 생명을 함부로 없애는 거나 똑같은 동급의 일이니까 그럼 그냥 총을 쏴야 그치 그게 맞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총기 합법의 자유인 나라니까. 우리나라도 필요해. 이제 살다 보면은 무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치 많지. 왜 무례하냐? 무례하고도 아직까지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문명인은 야만인보다 무례하다. 왜냐하면 무례한 말을 해도 머리가 도끼가 나, 또 도끼가 안 갈라지지 날아가니까. 않기 때문에. 예. 저는 반사회적이지. 반사회적인 생각이지만 정말로 총기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뭐 버스에서도 막 초성이 끊이질 않겠어요. 3초에 한 번씩은 울릴 것 같은데. 우리나라 멸망할 거야 아마. 일단 지하철에서 한 번 크게 날 거야. 그리고 그 멸망할 틈을 타가지고 이제 응.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어떤 첨단에 서 있는 나라란 말이야. 반공주의와 공산주의와 진영과 아, 뭐 그렇게 하지. 미중 미중 관계의 거대한 세력도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나라고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소란이 일어난다면 이제 그런 소란을 틈타서 이제 자기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테러 집단 같은 게 틈타가지고 순식간에 전쟁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합법화가 필요해. 모두가 이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자동 총기를 주면은 이건 진짜 전쟁이잖아. 리볼버를 주는 거야. 리볼버를 주는데 딱 2연발만 되게. 2연발만 딱 되게. 이게 왜 2연발이냐면은 한번 조준해서 땅 쐈어요. 빗나갈 수 있잖아. 잘못하면 여기 그러니까 빗나갈 수 있으니까 한 발을 더 주는 거예요. 2연발인데 땅 쏘고 어이씨 빗나갔네. 그리고 한번 땅 쏘고 그때는 맞춰야지. 못 맞추면 이제 끝나는 이게 개인 호신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겠다. 이 2연발로 뭘 어떻게 막 그 테러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야 뭐 할 수 있지. 막 빵빵 빵빵 휙휙 빵빵 빵빵 이럴 수 있는데 이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2연발로 총기를 지급하고 그 총알은 존나 비싸게. 그렇지. 총알을 좀 비싸게 하는 거지. 그 미국 그 스탠딩 코미디언이 그치. 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총알이 이렇게 만드는 재생총탄도 있는데 그건 진짜 싸거든. 그래서 총탄을 비싸게 하는 것보단 아예 풀리는 총을 그 중심 같은 리볼버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예의가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치. 적극적으로 동의를 그래서 하는데 예의가 뭔가 상호 존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포에서 나와요. 두려움. 그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사실 총이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좋게 총이 없어도 할 수 있거든. 칼 뽑으면은. 좋게 넘어가자는 건데 그걸 이제 악용을 하잖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문명권의 악한 인간들이 너무 많지. 내가 뭔 짓을 해도 너는 내 대가리를 깨지 못한다. 아니지. 깰 수 있지. 못깨. 그리고 내가 늘 말하지만 어떤 반대성에서 능력이 배양된다고 했잖아. 어떤 미적 기준을 어떤 좀 못생겨 사람이 미적 기준을 좀 높게 가졌을 때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늘 그런 상호관계가 있는 건데 예의라는 걸 정말 잘 알려면 예의 없는 거가 어떤 건지 야만의 사회가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그래야 잘 되니까. 이해하는 사람만이 예의 있음을 가장 잘 할 수 있거든. 왜냐면 영국이 신사의 나라고 예의의 나라라고 하잖아. 누구보다도 가장 야만적이었던 민족과 전투를 사랑했던 전투를 사랑하긴 했지. 전투를 사랑했던 섬나라의 맞아. 호전적이었던 전투를 인간들과 그런 전쟁의 역사를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겠어. 야만의 시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피가 그만큼 거기 많이 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모두가 좆된다 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 유럽 의회에서 더 이상 이제 칼부림이 나지 않았던 거고 뭐 현대화가 되면서 그치?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전쟁으로 살아냈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척박한 곳에서 사회가 일어섰던 건데 요즘은 이제 슬슬 그 어떤 전쟁 피해 역사에 대해서 잊어버린 세대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예의와 예의 없음의 사이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리볼버 2발을 합법화해야 된다. 2연발 리볼버를 합법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따위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게 있어서요. 그래도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환불을 요청드릴게요. 그래, 이게 예의지. 와가지고 막 진상 부리는 거. 공무원도 이렇게 막 그래갖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탁 꺼내고 네, 누구신데요? 이러면,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아. 인간은 모두 공평하게 한 번은 저지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그쵸.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건데 정말 그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한번 얻고 싶다면 그러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한번 저지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그거를 조금 쉽게 해주자는 거지. 2연발 리볼버로. 형상화 시켜서 그치. 조금 더 예의주입기라고. 네.
이거 뭐야 그 폴라이터라고 부르는 거지. 재밌는 이름이네. Please be polite. 이렇게 뭐 첫발은 그 뭐랄까 젠틀 넛지. 이게 법적으로 정하는 거야. 젠틀 넛지. 팡 이렇게. 넛지가 뭐야? 너 이렇게 막 찌르는 거, 아. 일깨우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 요청? 리퀘스트? 미친 세상이네. 재밌겠다 만화 보면. 근데 그 진짜 하면은 일단 나도 가다가 종 맞을 것 같고. 사실 미친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 심신미약자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불안정한 사람들도 맞아, 너무 맞아. 많고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칼부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생각도 해. 그 무례함이 너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렇지. 이걸 좀 누가 놀려야 돼요. 무례한 거를 막 풍자하고 그게 진짜 막 깔깔깔 웃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뭐 딱히 그런 게 안 보여. 그냥 화내고 말아요. 이게 화내는 거는 별로 그 무례한 사람들한테 티가 안 가는 게 그게 뭐? 그게 왜 화낼 일이야? 이지랄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 막 되게 무례한 사람들 비구신 새끼 이게 뭐 어떡해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러면 개빡쳐갖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막 저는 그러고 있는데 그 무례한 사람을 조금 줄이려면은 그 사람을 욕하거나 화내거나 아니면 이연발 리볼벌 합법하거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뭐 좀 적극적으로 놀리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쓰는 거기도 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예의주입기를 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의주입기를 쏠 수는 없지만 글을 써서 버틸 수는 있으니까 그냥 말했잖아. 내 필명이 살생금지라고. 야, 나 예의주입기로 해야겠다. 바꿔야겠다. 폴라이터로 해야겠다. 그래, 내가 아니면 뉴트럴라이저. 좋네. 중립화. 좋네. 그 어디야 실에서 죽인 다음에 막 에너미 킬드라고 안 하고 에너미 뉴트럴라이즈 이러잖아요. 아 그래 어디에서? 실. 실에서. 그 특수부대에서. 군부대에서. 저기 중립화 되었다. 그래 뭐 어쨌든 세상엔 화나는 일도 많고 아이러니한 일도 많고 말했듯이 좀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뭐 마음으로는 이미 한국에 있는 어디 출입할 수 있는 어떤 발전소 같은 데 들어가서 몇 번이고 폭탄 테러를 저지르고도 남았기 때문에 이미 다 같이 좆됐어? 그러면 내가 버튼이 되어서 진짜 그러고 있잖아. 근데 지금 그 뭔가 불만, 서로에 대한 불만, 그리고 그 뭐랄까 그 무례함에 대한 상호 존중이 파괴된 사회가 막 칼찌르는 애들 막 나오잖아 지금. 그게 막 별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막 끽하면은 나를 죽일 수 있고 그런 야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야만적인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증오 범죄가 정말 엉뚱한 사람한테 맞아 종로에서 뺨 맞고 맞아 그 한강 가서 막 칼질하는 거야. 이런 게 맞아요. 너무 심해지는 것 같다는 게 맞아 뭐 제 개통 철학이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도 말했듯이 어떤 예의주입기를 다 주입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고 있는 거기도 하고 10대 때는 그래서 열심히 썼는데 좀 이렇게 인생을 좀 다 때려치고 싶다 라는 말을 하는 것도 좀 지겨울 정도로 때려치고 싶었기 때문에 20살 넘어선 잘 안 쓰다가 또다시 쓰기 시작했죠. 결혼하세요. 개소리야 씨. 네가 결혼이라는 무덤에 들어갔다고 무덤이요. 아니. 다른 사람을 무덤으로 끌어들일 생각은 하지 말고 무덤 아니야? 전에 말했잖아. 그 너랑 전화 통화하면서 네 행복의 기준이 그거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꼭 그 형태를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아유, 난 추천해. 추천해. 글이나 쓰시고 글이나 쓰시고 나쁘지 않아. 결혼 생활이 글 쓰는데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글이나 쓰시고 돈? 어 애초에 안 쓰는데 아니야 결혼하기 전 좀 썼어. 결혼해서 안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안 쓰는 거야.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지. 네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힘든 세상입니다. 참 예의주의 필요하고 나중에 제가 뭐 정치인이 된다면은 이연발 리볼버 합법화 적극적으로 괜찮아. 추진해 보겠습니다. 요즘 경찰에서도 그 저위험 탄환 그런 거 나오잖아. 그런 저지용 것들. 탄. 내가 쓰는 그 소설 중에 그런 거 있는데
콜트 LNP라고 콜트 러브 앤 피스 모델이라고 이제 근미래 배경이거든. 그래서 고무탄 그것도 존나 아프다던데. 한 30발들이 고무탄인데 이렇게 한번 긁으면 드르륵 하고 나가가지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지할 수 있는. 그 존나 아프대잖아. 그래서- 고무탄 맞으면은 최소 그 골절이라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응. 모든 범죄자들을 목숨이 상하지 않고 범죄를 멈춰줄 수 있는 모든 범죄자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러브 앤 피스하는. 야, 그것도 재밌겠다. 개빡쳐가지고 그걸로는 난 못 죽여 이러는데 정말 그럴까 하고 여기다 한 군데 내기 막 30발 다 갈기는. 그럼 죽잖아. 그치 죽지. 아니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어? 아니 그 약 올렸는데 정말 그럴까 하고 쏘는 거지. 그 좀 통쾌한 장면은. 아니 내가 쓰고 있는 소설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 범죄자들을 상대하는 건 아니었고 근미래에 있는 사람이 시간 여행을 해서 다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내용이었어. 타임 시간 여행 내용이었어. 그래서 조선 시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쏴갈기는 게 내가 쓴 마지막 장면이었지. 괜찮네. 그러면은 이연발 리볼버를 음. 러브 앤 피스탄을 사용했어. 고무탄으로. 음. 비살상으로. 그럼 꼭 눈에다 대고 쏘는데 나올 건데. 그치, 나쁘지 않지. 아비규환이 되겠지. 네, 뭐 결국 신앙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우, 이 족 같은 세상. 어떤 인간적인 그런 걸로는 답이 없어서. 더 할 얘기 있어? 우리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봐봐. 한 시간 됐네. 뭐 정작 얘기한 거는 별로 안 길어서 책 뭐 또 생각나는 거 있어? 없는데? 그럼 다음에 하자. 박수 치고 끝내? 아이 뭘 박수를 쳐.